안녕하십니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정치판이 상당히 지금 급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전 총리 과연 분당을 할 것이냐, 그리고 창당을 할 것이냐, 상당히 그 정치 판도에 상당히 어떤 큰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이낙연 전 총리의 분당 창당이 국민의힘에서는 호재도 될 수 있고 악재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악재는 아닌 걸로 지금 곧 그 얘기는 분당을 할 것이다에 더 지금 무게중심이 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더불어민주당은 분당이 되게 되면 3분의 2로 줄든지, 예를 들어서 30%가 날아가든지 50%가 날아가든지 아무튼 간에 당이 두 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이낙연당 또 이재명당, 개딸당. 참 그렇게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국민의힘은 어부지리를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둘이 싸우다 보면, 나눠 먹다 보면 결국은 스님이 옛날에 이낙연 전 총리 귀국할 때 그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눠라. 권력도 물론 부자지간에도 권력은 나누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은 나누면은 승산이 있다. 문재인계, 문바들, 또 이낙연계, 비명, 반명, 또 지금 현재 실세, 친명계, 이재명계, 이렇게 해서 3자가 머리 맞대고 조율하고 물밑 조율하고 그렇게 해서 적당하게 안배를 해서 내년 총선을 준비를 한다고 하면 뭐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봐왔는데 사실 현실은 그거하고는 상당히 간극이 멀어져 간다. 자, 우리 이낙연 전 총리의 사주를 분석을 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년생 이낙연 전 총리는 52년 12월 20일 나무위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 72세입니다. 나이가 상당히 많네요. 자, 우선은 임진, 임자, 경자, 자진합수, 수다토류. 결국은 그러면 금수, 상관, 종합격. 일단은 시가 없을 때는 종합격이다. 종합격으로 보는 것이 시가 없을 때는 맞다. 그런데 이분이 살아온 과정, 광주일고 졸업하고 서울대법대 가서 29세에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로 입사를 해서 논설위원까지 마치고 2000년도에 초선 2023년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49세 때. 49세면 정화대웅, 정대웅, 경진년이죠. 그 전에가 김현년이, 여기서도 잘 된 거예요. 그 전에가 무인년이, 정대웅, 여기 초선이에요. 이때가 이제 16대입니다. 16대, 17대, 18대, 19대, 20대 빼고, 20대는 빼고, 21대, 5선 국회의원. 자, 20대에 왜 빠졌을까요?
2014년도에 뭐가 있었어요? 전남도지사 이건이라고 또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2018년도가 갑니다. 가는 과정에 2017년도 5월 달에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 되는 거 아니에요, 국무총리. 근데 이분은 광주 일고 나왔고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잠시 언론계에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로 입사해서 논술위원까지 다 하고 뭐 특파원까지 다 하고 하여튼 언론계에서도 몸담으면서 할 일 다 하고 또 2000년도부터 정치에 입문해가지고 5선 전라남 도지사 국무총리 그러니까 대통령발 안 해보고 다 해봤어요. 2인자입니다. 1인자는 될 수가 없다. 왜?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주는 얼핏 보면 윤석열 대통령 사주하고 거의 흡사해요. 그죠? 윤석열 대통령은 경진, 경자, 무자, 경진, 병술인데 이 양반은 임진, 임자, 경자, 병술이에요. 윤 대통령하고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식상이 너무 태화하다. 그래서 2인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서 1인자가 되는 거예요. 비록 수다토리로 맞습니다. 금수상관의 이 경관격, 그 다음에 시상 평관격, 시상 위리, 기격, 플러스 조우 맞아요. 맞습니다. 이 사주도 금수상관의 이격, 진상관 용인 불가, 금수상관의 이 경관격, 시상 평관격이 불이 용신이다. 살아온 과정도 전부 목화토문에 발보고 했습니다. 목화토문에 발보구나. 지금 미토 들어와 있습니다. 2017년도에 6년 전이니까 66세 그러니까 오화대운의 정은년에 오화대운 정은년에 정화의 국무총리 된 거예요.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 그렇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 사주는 정확하게 맞다. 목화토운에 발복한 사주가 맞다. 그럼 71세 작년에 12월 20일이 넘고 생일이 넘고 나서 지금 미토로 왔습니다. 미토 대운의 정을기로 왔다. 이건 다 써먹을 수 있는 운입니다. 모처럼 좋은 운이 떴네요. 좋은 운이 떴고 그 다음에 하반기가 금년이 지금 계묘년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너무 뭐라고 얘기를 할까? 관망정치, 간보기 정치, 관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인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몸을 너무 살인다. 아주 강성들,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계의 아주 강성들, 몇 사람 안 되잖아요. 다 해봐야 뭐 7인에 뭐 처럼 해갖고 20명 남짓. 그러나 못 이겨요. 제가 안 차. 지금 이원우, 무슨 조응천, 또는 김종민, 윤영찬, 이런 양반들 나오고, 어떤 면에 선비들. 그러니까, 무관과 문관. 지금 이재명계는 전부 다 무관이라고 볼 수 있죠. 파이터, 쌍꾼들. 그런데, 뭐예요? 이낙연계는 선비들이야. 마냥 선비. 어떤 면에서 합리적 보수 같아. 그러니까, 진보 속의 합리적 보수. 파이팅이 없어요. 그래서 2인자밖에 안 되고. 계속 간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때가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12월 22일이 생일입니다. 12월 22일, 2, 3일 지나면 이제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되겠죠.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해서 아마 대한민국 정치사에 상당히 큰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12월 25일 양력으로 12월 25일을 전후로 해서 한국 정치사에 상당히 큰 지각 변동이 있을 것이다. 스님은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럼 결국은 이낙연 전 총리는 미토가 뭐예요? 미토가 문서입니다. 문서, 또 문서가 뜨면 이동 변동이 떠. 거기다가 미중 정화는 관록이요. 관록도 뜨고 문서도 뜨고 이동 변동수도 생겼다. 금년 12월 지금 음력 10월 달입니다. 12월 13일이 12월 양력으로 13일이 이제 개해에서 개해가 끝나고 갑자로 갑니다. 갑목이면 또 목성화 또 떴네요. 갑경충. 아무래도 12월 13일 후에 보름 지면 이달 말경 안으로 빠르면 분당 다음 쪼개자 기름과 물은 섞어질 수가 없다. 다음 쪼개자 창당을 하겠다. 창당은 성공을 한다. 창당을 하게 되면 어제 그 영상에서 금태섭 그 신당은 그냥 좀 미미할 거예요. 그런데 이 이낙연 창당은 신당 창당이 되게 되면은 파워는 있습니다.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소득은 미흡할 것이다. 소득은 좀 미흡하다. 그렇게 봐요. 왜? 근본적으로 병화가 용신인데 용신이 조금 약해요. 좋은 건 확실히 맞고 맞는데 좀 약하다. 그 결국은 영원한 2인자로밖에 남을 수가 없다. 1인자는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1인자는 안 돼요. 이운 갖고. 지금 굉장히 좋은 운이 모처럼 좋은 운이 떴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천성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건망정치로 간보기 정치를 지금 하고 분당을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나와야 되냐 말해야 되냐 지금 계속 기회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12월 말일 안으로는 뭔가 결정이 되겠죠. 여기서 안 되면 이제 갑자기 을축으로 갑니다. 을축. 을축 가면 얘가 이제 을축 끝자리가 2월 10일이에요. 그렇죠? 2월 10일. 구정 지나고 나면 이제 판도가 달라지겠죠. 그러나 결국은 이낙연이 분당을 하고 창당을 하게 신당 창당을 하면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하는데 소득이란 게 뭐예요? 국회의원 출마시켜서 당선되는 숫자. 그것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 친 이재명계와 반 이재명계의 어떤 그런 대립 양상으로 분당이 된다고 하면은 국민의힘은 어지간하면 어부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럴 공산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의 운을 보더라도 그렇다. 그런데 정말로 국민의힘은 잘해야 돼요. 빨리 공천관리 위원장을 선택을 하든지 김기현 지도부가 조금 미흡하면 빨리빨리 서둘러서 정말로 아주 타이트하게 잘해야 됩니다. 아주 정교하게. 아직도 위기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위기의식이 없어. 그리고 절박함도 안 보이고. 정말로 이번에 내년 총선에서 지게 되면은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된다는 그러한 어떤 그런 절박함이 없어. 그런 처절함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안 되면 정말 큰일 난다. 우리는 다 죽는다. 이런 생각, 이런 절박함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안일 무사. 그래서 결국은 보수라는 것이 물론 과한 진보도 문제지만은 너무 안일 무사한 보수도 문제입니다. 편하게 좋아하고 이런 것도 문제예요. 혁명만 좋아하는 그런 진보도 문제지만 너무 무사태평 안일 무사한 이런 보수도 문제다. 스님은 그렇게 봐요. 국민들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좀 변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텐데 그러지 못한 것도 우리가 겪어내야 될 그런 참 아픔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낙연 전 총리의 분당은 확실할 것이다. 운을 봤을 때 문서도 뜨고 이동 변동도 뜨고 관록도 뜨고 하니까 그 창당에 신당을 분당을 해서 신당을 창당하고 창당을 하게 되면 성공을 한다. 무난하게 성공한다. 뭐 지금 뭐 조국 신당 무슨 뭐 송영길 신당 이준석 신당 뭐 금태섭 신당 이미 금태섭 씨는 지금 신당이 창당이 됐죠. 이런 거 좀 미미해요. 그건 있으나 마나 성공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성공을 해요. 성공을 하는데 소득은 미미할 것이다.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여기는 이제 파고들어야 돼. 국민의힘이 정말로 국민의힘이 아주 정교한 어떤 그런 총선 전략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찾아들여야 된다. 어떻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이제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을 그래도 윤 정권 기왕 뽑아놨으니까 선택을 했으니까 5년 동안 한 번 더 힘을 실어주자 이런 분위기로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년에 성산이 있죠. 어부질이 일지라도 스님은 그렇게 봐요. 아무튼 오늘은 이낙연 전 총리가 분당을 한다 답을 깨고 나오는 것은 거의 확실시 보인다. 그 시기는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창당을 하면 신당을 창당을 하면 창당은 성공리에 맞출 수가 있으나 내년 총선에서 다 국회의원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적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미흡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